한국이 그렇게 대단하다면 왜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거죠? 그따위 턱없이 부족한 문화를 대체 어디에 비교하시는 건가요? 불쾌하다고 소리치는 프랑스 여학생의 추태에 말문이 막히고 분위기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집니다. 모두가 숨죽인 가운데 조용히 노트북을 들고 일어나는 당찬 한국 학생이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사랑하는 한국인 여러분, 우선 이 놀랍고 감동적인 영상을 더 많은 분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을 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위스에서 살고 있는 하이디라고 합니다. 세계적인 명문대 취리히 대학교 학생이지요. 오늘은 제가 만난 아주 특별한 동양인 친구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거대한 문화 장벽을 넘어서며 느꼈던 짜릿한 사건이 있었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하시죠? 스위스는 정말 멋진 곳이에요. 알프스 산맥의 웅장한 풍경, 깨끗한 호수, 그리고 그림 같은 마을들이 있는 이곳은 마치 동화 속 나라처럼 느껴집니다. 겨울에는 눈 덮인 산봉우리에서 스키를 타고 여름에는 초록빛으로 물든 들판을 산책할 수 있어요. 스위스에는 여러 빙하가 있는데요. 특히 알레치 빙하는 알프스에서 가장 큰 빙하로 유명합니다. 빙하가 만들어내는 독특한 경관과 그 위를 걷는 경험은 정말 특별하답니다. 여러분들도 꼭 한번 여행 오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취리히에서 자랐어요. 취리히는 스위스에서 가장 큰 도시로 아름다운 호수와 역사적인 건축물이 가득한 곳이죠. 또한 세계적인 명문대인 취리히 대학교가 있어 많은 학생들이 꿈을 이루기 위해 이곳으로 옵니다. 제가 다니는 학과에는 정말 특별한 학생이 있답니다. 바로 한국에서 온 은서라는 친구예요. 보조개가 아주 귀여운 은서는 한국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으로 취리히 대학교에서 좀 더 깊이 있는 지식을 쌓고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고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 은서는 다소 긴장한 모습이었지만 금세 밝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요. 취리히 대학교에는 정말 다양한 나라에서 온 유학생들이 모여 있습니다. 각자의 문화와 배경이 다르지만 우리는 함께 공부하고 생활하며 서로를 이해해가는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우리는 종종 함께 모여 각 나라에서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이야기하곤 합니다. 독일에서 온 친구는 독일의 엄격한 시간 관리와 철저한 규율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시간 약속을 어기는 일이 거의 없어. 모든 것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지. 그러자 이탈리아에서 온 친구가 말합니다. 이탈리아는 조금 유연한 편이야. 시간보다는 사람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 이탈리아 피렌체는 르네상스의 발상지로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라파엘로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예술가들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어. 정말 멋진 곳이지. 이때 프랑스에서 온 레아가 끼어듭니다. 하지만 그중 프랑스가 최고죠. 프랑스의 문화, 음식, 패션 무엇 하나 빠질 것이 없잖아요. 이런 말하긴 좀 그렇지만 사실 동양 국가들은 우리를 따라오려면 아직 멀었어요. 레아의 말에 모두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레아의 발언은 민감한 문화적 차별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그녀의 말이 다른 친구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민감한 주제임을 인식하고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동양 국가들, 특히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른 문화를 존중하지 않는 발언과 태도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잠시 말을 잃었던 것 같습니다. 학교에는 여러 나라의 유학생들이 모여 함께 공부하고 생활하며 서로를 이해해가는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가끔 레아처럼 불편한 발언을 하는 친구들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려고 노력합니다. 어느 날 우리는 첫 동아리 모임에서 자기소개도 할 겸 각자의 나라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레아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프랑스를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는 예술과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루브르 박물관, 에펠탑, 그리고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들. 세계 최고입니다. 반면에 동양 국가들은 아직도 많이 부족하죠. 특히 한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나마 중국이나 일본이 낫지요. 은서는 레아의 발언에 충격을 받았지만 침착하게 대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레아, 네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한국은 현대 기술과 문화의 선두주자야. K-팝, K-드라마 그리고 우리의 음식들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어. 그리고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속도와 최고의 IT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데 너무 편협한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
이런 점들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고 말하는 게 좋겠어. 레아는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인터넷 속도 같은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 예술과 문화, 그리고 우리의 생활 방식이 더 중요하지. 우리 프랑스가 누리는 삶의 질과 전통은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어. 그리고 너희 음식이 그렇게 대단하면 왜 우리 프랑스 셰프들이 인정하지 않는 걸까? 은서는 포기하지 않고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사실 많은 프랑스 셰프들이 한국 음식을 인정하고 있어.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미식가들과 유명 요리사들도 한국 음식을 극찬하고 있지. 최근에는 미슐랭 가이드에서도 한국 요리를 다루며 그 독창성과 맛을 최고라고 평가했어. 너도 한번 제대로 알아보고 경험해보면 좋을 것 같아. 그러나 레아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고 여전히 편견에 가득 찬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은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레아,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너는 앞으로도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을 거야. 우리는 모두 다른 문화를 존중하고 배워야 해. 그렇지 않으면 진정한 글로벌 시민이 될 수 없어. 레아는 잠시 말을 멈추었지만 곧 다시 자신의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갈등은 계속되었고 은서와 레아의 대립은 점점 심화되었습니다. 은서는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에 대해 확신을 갖고 소신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은서는 본인이 한국을 대표한다는 자세로 자부심을 잃지 않고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취리히 대학교의 학생들은 대부분 최신 기술을 활용하며 학습하고 있는데요. 수업 시간에는 거의 모든 학생들이 노트북을 가지고 다니며 과제와 연구를 수행합니다. 은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에서 가져온 최신형 LG그램 노트북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LG그램은 얇고 가벼우면서도 성능이 뛰어나 여러 프로그램을 동시에 실행해도 전혀 문제없이 작동했습니다. 은서의 노트북을 본 친구들은 감탄했습니다. 은서야, 노트북 정말 멋지다. 정말 얇고 가벼운데다 성능도 좋아 보이네. 나도 이런 노트북을 가지고 싶어. 다른 친구도 동의했습니다. 맞아, 한국의 기술이 이렇게 발전해 있는 줄 몰랐어. 디자인도 정말 예쁘고 세련돼 보여. 나도 다음 노트북은 LG 그램을 고려해봐야겠어. 그럴까? 우리 다 같이 LG그램을 사서 그램 클럽을 만드는 건 어때? 모두 웃음을 터뜨리며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레아가 다가와 냉소적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냥 노트북일 뿐이잖아. 애플 노트북이 더 좋지 않아? 은서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 애플 제품도 훌륭해. 하지만 LG그램은 배터리 수명이 길고 성능도 뛰어나서 정말 편리해. 가벼워서 휴대하기 정말 좋고 무엇보다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지. 레아는 여전히 시샘 어린 눈빛을 보내며 대꾸했습니다. 그래도 난 애플 제품들이 더 좋다고 생각해. 은서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각자의 취향이 있는 법이지. 하지만 한국의 가전제품 기술력은 노트북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뛰어나. 예를 들어 LG의 스마트 TV는 세계 최고 수준의 화질과 기능을 자랑해. 삼성의 냉장고와 세탁기도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끌고 있어. 그러자 둘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다른 친구가 말했습니다. 맞아, 나도 들었어. 한국 가전제품은 혁신적인 기능으로 유명하지. 미국과 유럽을 포함한 여러 선진국에서는 LG TV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부유함의 상징으로 여겨진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어. 또 다른 친구도 고개를 끄덕이며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정말 놀라워. 한국은 그 제품들을 통해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나는 한국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끈기 있고 성실하게 노력하는지 정말 놀라워. 맞아, 한국은 역사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때마다 강인한 정신력으로 극복해왔잖아. 그런 점에서도 정말 존경스러워. 은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줘서 정말 고마워. 우리 한국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를 도우며 극복해왔고 그런 정신이 지금의 한국을 만든 것 같아. 나는 그런 우리의 문화와 민족성이 참 자랑스러워. 레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자리를 떠났지만 은서와 친구들의 대화를 통해 점차 자신의 편견이 잘못되었음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레아와 은서의 갈등은 학급에서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교수님은 두 사람에게 서로의 문화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각자의 문화를 깊이 있게 연구하고 발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두 사람이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되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레아는 처음에는 이 프로젝트를 탐탁치 않게 여겼습니다. 내가 왜 굳이 한국 문화를 연구해야 하지? 프랑스가 최고인데.
라고 투덜거렸습니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프랑스의 자부심을 가지고 자라왔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항상 프랑스의 예술과 문화를 자랑스러워했고 레아도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다른 나라의 문화를 깊이 이해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프로젝트 준비가 시작되었고 레아는 여전히 은서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한국 문화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프랑스의 예술과 비교도 안 되잖아. 라며 비꼬았습니다. 은서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레아, 편견을 가지지 말고 한번 직접 경험해보는 건 어때? 난 프랑스 문화를 존중하고 배우고 싶어. 우리 서로 노력해보자. 하지만 레아는 비웃으며 대꾸했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고. 하지만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할 거야. 프로젝트 발표 날이 다가왔습니다. 레아는 프랑스의 예술과 문화를 자랑하는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프랑스는 예술과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루브르 박물관, 에펠탑, 그리고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들. 우리나라만큼 예술과 문화가 풍부한 곳은 없어요. 레아는 프랑스의 유명한 예술 작품들과 요리, 그리고 패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은 평소 레아가 자랑 삼아 이야기한 것을 여러 번 들어봤고 새로운 내용이 없어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레아의 발표는 큰 주목을 받지 못한 채 끝나버렸습니다. 그 후 은서의 발표가 시작되었습니다. 은서는 한국의 다양한 문화와 현대 기술, 그리고 글로벌 성공 사례들을 준비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신중하게 자료를 정리하고 발표 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은서는 자신감 있게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빠른 인터넷 속도와 뛰어난 IT 인프라로 유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삼성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기업입니다. 특히 삼성의 반도체 기술은 글로벌 시장에서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스마트폰, 컴퓨터, 자율주행차 등 다양한 산업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의 반도체는 혁신적인 기술과 안정성으로 세계 각국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은서는 한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영상 속에서는 프랑스의 주요 언론사인 르몽드에서 한국의 발전된 기술과 문화를 다룬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이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삼성은 그 기술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라는 기자의 말과 함께 한국의 현대적인 최신 시설들과 안정성을 다루는 내용도 나왔습니다. 뒤이어 프랑스 셰프들이 한국 김치의 맛에 감탄하고 효능에 놀라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프랑스의 식품 영양 전문가가 김치는 발효 음식으로 장 건강에 매우 유익합니다. 또한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 건강에 좋습니다. 라고 설명하는 장면에서는 친구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몇몇 친구들은 김치 아직 못 먹어봤는데 꼭 먹어보고 싶다며 호들갑이었지요. 레아는 눈을 크게 뜨며 영상을 지켜봤습니다. 이처럼 많은 프랑스 사람들이 한국의 음식과 기술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문화와 기술은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우리는 여러 부분에서 커다란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당당한 은서의 발표가 끝나자 조용했던 학급이 갑자기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은서 발표 실력이 한국의 기술 수준만큼 정말 멋졌어.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한국에 꼭 가보고 싶다. 친구들은 너도 나도 칭찬 일색이었습니다. 조용히 있던 레아가 쭈뼛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그녀의 표정은 무언가를 깨달은 듯 했습니다. 은서야, 미안해. 내가 너희 문화를 제대로 이해해보지도 않고 무시한 것 같아.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내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어. 한국이 이렇게 뛰어나다는 걸 그동안 전혀 몰랐어. 앞으로는 더 열린 마음으로 다른 문화를 배우고 이해하려고 노력할게. 다시 한번 미안해. 은서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레아. 우리 모두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 앞으로도 함께 배우고 성장하자. 은서는 화해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으며 서로의 문화를 더 잘 이해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은서와 레아의 갈등은 오히려 서로를 더 가까이 이끌어주는 계기가 되었고 그들은 진정한 글로벌 시민으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따뜻하고 맑은 어느 날 오후 우리는 도심 공원에서 산책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원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때 우리는 공원 연못 근처에서 놀고 있는 한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갑자기 아이가 미끄러지며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연못은 겉보기에는 얕아 보였지만
실제로는 물 깊이가 상당히 깊고 바닥이 미끄러웠습니다.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하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연못 주변을 맴돌며 어쩔 줄 몰라 했고, 다른 사람들은 휴대전화로 긴급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엄마는 절박하게 연못 가장자리로 달려가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은서가 망설임 없이 달려갔습니다. 그녀는 물에 빠진 아이를 구하기 위해 신속하게 연못에 뛰어들었습니다. 연못의 차가운 물과 미끄러운 바닥으로 인해 위험하고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은서는 침착하게 아이를 끌어냈습니다. 은서의 빠른 판단력과 용감한 행동 덕분에 아이는 무사히 구출되었습니다. 아이의 엄마는 눈물을 흘리며 은서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우리 아이가 어떻게 됐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해요. 은서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아이가 다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친구들은 은서에게 달려가며 물었습니다. 은서, 정말 대단해. 무섭지 않았어? 은서는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도 사실은 무서웠어. 하지만 한국에서는 어릴 때부터 생존 수영을 배우거든. 덕분에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었어. 그 순간에는 아이를 구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 한 친구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런 것도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구나. 그런 걸 배우다니 정말 좋다. 함께 있던 다른 친구도 동의하며 말했습니다. 맞아,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정말 뛰어난 것 같아. 한국이 이렇게 빠르게 발전하고 세계적인 위상을 가지게 된 이유를 알 것 같아. 은서는 미소를 지으며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줘서 고마워. 한국에서는 서로를 돕고 배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항상 서로를 지지하고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있어. 한국에서는 어린 시절부터 생존 수영을 가르치는 문화가 있습니다. 이는 아이들이 물에서의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함입니다. 생존 수영 교육은 단순히 수영 기술을 가르치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이 교육은 아이들이 물에서의 위기 상황을 인식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식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물에 빠졌을 때 당황하지 않고 부력을 유지하며 구조를 기다리는 방법,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 등을 배웁니다. 은서도 어릴 때부터 이러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이날의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두렵더라도 용기를 내어 행동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두려움을 이겨내고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힘이야말로 진정한 용기의 본질임을 모두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도 은서처럼 배려심과 용기를 갖고 행동해야겠어.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우리도 배워야 해. 은서의 용기와 배려심은 그녀를 친구들 사이에서 더욱 돋보이게 만들었고 자연스럽게 은서는 인기가 많아졌습니다. 그녀의 성실함과 친절함에 친구들은 점점 더 매료되었으며 은서는 학급에서 모두가 존경하는 리더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방학을 앞둔 학생들의 마음은 설레임으로 가득했습니다. 매일 수업이 끝난 후 우리들은 서로의 여행 계획을 이야기하며 기대에 부풀어 있었죠. 예전부터 한국에 가고 싶었던 저는 은서에게 부탁했습니다. 은서야, 이번 방학에 너와 함께 한국을 여행하고 싶은데 괜찮을까? 한국의 전통 건축물과 문화를 직접 보고 싶어. 그러자 은서가 흔쾌히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레아도 관심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나도 같이 가도 될까? 한국의 문화를 직접 체험해볼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 그동안 한국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했거든. 그렇게 우리는 한국 여행을 준비하게 되었답니다.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서울의 아름다운 풍경과 현대적인 도시 모습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특히 저는 한국의 정교한 건축물과 깨끗한 거리, 활기찬 분위기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사실 나는 평소에 한국의 건축물, 특히 한옥에 대해 관심이 많았어. 한옥의 아름다움과 전통적인 건축 양식이 정말 매력적이라고 생각해. 제 평소 생각에 대해 말하자 은서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옥마을도 방문해보자. 정말 멋진 곳이야. 한옥의 매력을 직접 느껴보면 더욱 멋진 경험이 될 거야. 우리는 한옥마을 외에도 인근의 여러 명소들을 둘러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거리 곳곳이 어쩜 이렇게 깨끗할 수 있는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레아도 저와 같은 생각을 했는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깨끗한 거리는 정말 대단해. 한국에서는 분리수거가 철저하게 이루어지는구나. 프랑스에서는 이런 부분이 잘 안 돼서 거리가 지저분하거든. 은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습니다. 맞아. 한국에서는 분리수거와 재활용이 중요한 사회적 책임으로 여겨지고 있어. 그래서 거리도 자연히 깨끗하게 유지되는 것 같아. 우리는 깨끗한 거리와 아름다운 건축물에서 한국의 철저한 관리와 정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운이 없게도 제가 손목을 다치고 말았답니다. 서울의 북적이는 시장을 구경하던 중 갑자기 미끄러지는 바람에 발생한 사고였지요. 은서와 레아가 깜짝 놀라며 달려왔습니다. 하이디 괜찮아? 은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손목이 많이 아파. 너무 욱신거리는데 어쩌지? 제가 아픈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은서는 곧바로 저를 데리고 근처 병원으로 갔습니다. 저는 이렇게 병원을 쉽게 갈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스위스는 인구 밀도가 낮고 지역별로 병원의 수가 제한되어 있어 특히 작은 마을이나 시골 지역에서는 병원을 찾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또한 병원 예약 시스템이 복잡하고 대기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긴급한 상황에서도 병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병원과 약국이 거리마다 위치해 있어 접근이 쉽고 즉각적인 진료가 가능해 대기 시간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병원비가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지? 비용이 많이 나올까봐 걱정이야. 스위스에서는 이런 치료를 받으려면 돈이 많이 들어. 저는 아프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병원비가 걱정되었습니다. 병원의 현대적인 시설을 보니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닐 거라는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은서는 저를 안심시키며 대답했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해도 돼.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저렴하고 효율적이야. 병원은 매우 깔끔한 최신 시설로 잘 갖추어져 있었고 친절한 의료진들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의사는 제 손목을 진찰하고 엑스레이를 찍은 후에 물리치료와 처방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진료를 받으면 병원비가 엄청날 텐데 저는 또다시 조바심이 났습니다. 무리해서 한국 여행까지 감행했는데 형편이 좋지 못한 부모님께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병원비를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갚아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부모님께 부담을 드리지 말자고 마음속으로 결심하던 차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요? 저는 또다시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진료비가 이렇게 저렴하다니. 영수증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좋은 시설에서 훌륭한 의료 서비스를 받고도 비용이 이렇게 저렴할 줄은 몰랐습니다. 스위스에서는 이런 치료를 받으려면 훨씬 비쌌을 거예요. 실제로 엑스레이 촬영만 비교해도 스위스에서는 27만 원 정도인데 한국은 2, 3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은서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그래서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해서 치료를 받기도 해. 은서는 저와 레아에게 한의원 체험을 제안했습니다. 한의원에서 침을 맞으면 여러 가지 면에서 정말 좋아져. 침 치료는 통증 완화와 혈액순환 개선에 큰 도움이 돼. 또한 자연적인 방법으로 몸을 치료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거의 없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개선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어. 손목 통증이 있으니 침 치료를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 우리는 근처 한의원을 방문했고 한의사는 제 상태를 진찰한 후 뜸을 놓았습니다. 처음에는 뜨거운 느낌이 있어서 놀랐지만 금세 익숙해졌고 뜨거운 느낌이 근육을 풀어주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침 치료가 시작되자 레아가 잔뜩 긴장하며 지켜봤습니다. 정말로 아프진 않을까? 저렇게 기다란 바늘 같은 것이 몸에 꽂힌다니 너무 무서워. 그러나 저는 침이 피부에 들어가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전혀 아프지 않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한의사는 침의 효능과 전통적인 치료 방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침 치료는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신체의 자연 치유 능력을 촉진시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치료법을 통해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치료가 끝난 후 저는 신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 침 치료 정말 대박이야. 손목이 훨씬 편안해진 것 같아. 한국의 전통의학은 정말 대단하구나. 이렇게 우리는 한국의 다양한 의료 시스템과 전통의학을 경험하며 동양의 신비로움에 대해
한층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매 순간이 새로웠고 한국의 현대 의료기술과 전통적인 치료법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배울 수 있었죠. 한국의 문화 안에 담긴 지혜와 철학에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여행 중 우리는 한국의 유명한 뷰티 상품을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은서는 우리를 서울의 한 대형 쇼핑몰로 데려갔습니다. 쇼핑몰은 최신 트렌드의 뷰티 제품들로 가득했고 다양한 브랜드가 즐비했습니다. 여기가 바로 한국의 뷰티 천국이야. 똘똘한 은서는 귀여운 보조개가 참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저와 레아는 눈을 반짝이며 여러 가게를 구경했습니다. 한국의 스킨케어 제품들은 우리가 상상하던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혁신적이었습니다. 한국 제품은 성분도 좋고 효과도 뛰어나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 같아. 이 세럼 정말 좋아 보여. 한번 써볼까? 레아가 제품을 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추천을 하며 다양한 제품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레아는 특히 한국의 립 틴트와 마스크팩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 틴트 색깔 정말 예뻐. 할리우드 배우 제니퍼 로렌스도 한국 화장품의 혁신적인 기술과 고품질의 성분 때문에 한국의 헤라 모델로 활동했었잖아. 레아는 진심으로 한국 화장품에 반한 것 같았습니다. 쇼핑을 마치고 나니 우리는 양손 가득 쇼핑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품질의 제품을 이 가격에 살 수 있다니. 믿기지 않아. 마음 같아선 매장 안에 있는 물건들을 싹 쓸어가고 싶다. 레아가 깔깔거리며 말했습니다. 쇼핑을 마친 후 우리는 카페에 앉아 립 틴트를 발라보며 한국의 문화 콘텐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레아가 립 틴트를 바르며 설레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얼마 전에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한국 드라마를 봤거든. 손예진이 정말 너무 예쁘더라. 어때? 이 화장품을 바르니 손예진 닮은 것 같지 않아? 오마이갓, 레아. 이제 보니 너 정말 손예진 닮았어. 은서가 장난스럽게 대답했고 우리는 한바탕 즐겁게 웃었습니다. 너희들 케이팝 들어본 적 있지? BTS나 블랙핑크와 같은 그룹은 세계적으로 유명해. 레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맞아. 나도 BTS 정말 좋아해. 퍼포먼스도 멋있지만 가사에 담긴 메시지가 정말 감동적이야. 그들의 노래는 희망과 위로를 주는 것 같아. 은서는 스마트폰을 꺼내 유튜브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이 영상 한번 봐봐. BTS가 왜 그렇게 인기 있는지 설명하는 뉴스 보도야. 영상 속에서는 BTS가 글로벌 음악 차트를 석권하고 세계 각국에서 팬 미팅과 콘서트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음악적 실력뿐만 아니라 팬들과의 소통, 퍼포먼스, 그리고 메시지 전달에서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레아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어. 그들이 왜 그렇게 인기가 많은지. 한국의 문화 콘텐츠는 정말 다양하고 매력적이야. 음악, 드라마, 영화까지 모든 것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어. 한국에 와서 이런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어서 정말 기뻐. 어느새 저녁이 되었습니다. 은서가 한강으로 산책을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신이 나서 이야기하는 은서와 대조적으로 레아는 걱정을 했지요. 이제 곧 어두워질 텐데 괜찮을까? 걱정 마, 한국은 밤에도 안전해. 사람들이 많고 경찰도 자주 순찰을 돌아. 너희들도 가보면 금방 알게 될 거야. 은서가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돗자리를 챙겨 한강으로 향했습니다. 한강은 서울의 중심을 흐르는 아름다운 강으로 많은 사람들이 산책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강변에는 조명이 밝혀져 있었고 사람들은 가족, 친구, 연인들과 함께 편안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돗자리를 펴고 강가에 앉았습니다. 주변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고 모두가 여유로운 시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여기 정말 평화롭다. 이렇게 늦은 시간인데도 사람들이 여유를 즐기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야. 정말 그래. 스위스에서도 이런 광경을 보기 힘들어. 사람들이 정말 안전해 보여. 프랑스 세느강은 역사적 건축물과 자연이 어우러져 인상적이지만 한강도 그에 못지않게 아름다운 곳이야. 현대적인 도시와 자연이 조화를 이루고 있고 특히 야경이 끝내주지. 은서가 기분 좋은 표정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옆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레아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 물품을 그대로 두고 자리를 비우는데 다른 사람이 가져가면 어쩌려고 그럴까? 그러자 은서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여기선 물건을 두고 자리를 비워도 아무도 훔쳐가지 않아. 걱정하지 않아도 돼.
저는 전에 뉴스에서 보았던 내용이 생각나 덧붙였습니다. 맞아. 스위스에서도 이와 관련된 내용이 크게 보도된 적이 있어. 한국의 치안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사람들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를 강조했었지. 프랑스에서는 소매치기가 많아서 이런 일은 상상할 수도 없어. 정말 부끄럽지만 한국의 이런 안전한 환경이 너무 부러워. 프랑스에선 가방을 항상 앞으로 메고 다녀야 하고 손에 휴대폰을 들고 다니면 만나는 사람마다 조심하라고 경고할 정도거든. 레아가 속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잠시 후 은서는 배고프지 않냐며 우리를 라면 자판기로 데려갔습니다. 신기한 거 보여줄게. 여기서는 라면을 이렇게 자판기에서 뽑아서 끓여 먹을 수 있어. 레아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습니다. 오마이갓. 라면 자판기라니 진짜 신박하다. 우리는 자판기에서 라면을 뽑아 뜨거운 물을 붓고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한국 라면 정말 맛있어. 이렇게 편리하게 끓여 먹을 수 있다니 진짜 끝내준다. 게다가 프랑스의 유명 음식 못지않게 맛있어. 진한 국물과 매콤한 맛이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을 것 같아 정말 최고야. 레아는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간편하고 맛있는 음식을 매일 먹을 수 있는 거야? 은서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 한국 사람들은 특히 라면을 사랑해. 이렇게 야외에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 끓여 먹는 라면은 훨씬 맛있거든. 그 외에도 한국에는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많아. 예를 들어 비비고의 만두나 반찬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최근에는 한국의 간편식 도시락이나 김치볶음밥 같은 제품들도 인기가 많아. 저는 라면을 후루룩 한 입 더 먹으며 말했습니다. 이 라면은 출국할 때 몇 박스 꼭 사가야겠어. 다른 친구들에게도 선물해주면 좋을 것 같아. 밤에 라면 생각이 나서 잠을 못 자면 어떻게 하지? 제가 너스레를 떨며 이야기하자 다들 깔깔대며 웃었습니다. 밤이 되어도 사람들은 안전하게 산책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레아는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밤에도 이렇게 안전하다는 것이 정말 놀라워. 프랑스뿐 아니라 여러 유럽 국가에서도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야. 그날 밤 우리는 한강에서의 시간을 만끽하였고 한국의 생활과 치안에 대해 매우 부러워하게 되었습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한국의 일상을 체험하며 우리는 더욱 한국에 매료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놀라운 경험을 친구들에게도 알리고 싶어서 우리는 SNS에 한국 여행 사진과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한강에서 라면을 끓여 먹는 모습, 한국의 야경, 쇼핑몰에서 구매한 뷰티 제품들까지 다양한 순간을 공유했습니다. 저는 한강에서 찍은 사진을 올리며 글을 적었습니다. 한국의 밤은 정말 아름다워. 한강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며 즐기는 야경과 경험은 잊지 못할 거야. 레아는 한국의 빠른 인터넷 속도에 감탄하며 글을 올렸습니다. 한국의 인터넷 속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빨라. 동영상도 끊김없이 바로바로 재생되고 파일도 순식간에 다운로드돼. 이 글을 읽고 친구들이 댓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의 반응은 너무나 뜨거웠습니다. 특히 제가 라면을 사갈 거라고 하자 너도 나도 먹고 싶다며 나눠달라고 난리였습니다. 우리의 한국 여행은 SNS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고 마치 우리들은 한국 여행 홍보대사가 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멋진 여행을 마치며 우리는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의 문화, 음식, 사람들은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우리는 다시 이곳에 오고 싶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깨끗한 한강에서 시원한 바람을 느끼며 보낸 낭만적인 밤, 빠른 인터넷 속도에 감탄하며 편리함을 경험한 순간들, 그리고 한국의 뷰티 제품과 문화 콘텐츠가 주는 즐거움은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야. 한번 와보지 않고서는 이 감동을 이해할 수 없을 거야. 레아의 말에 저는 100% 동의하며 덧붙였습니다. 맞아. 한국의 기술력, 치안, 그리고 사람들의 친절함까지 모든 것이 최고였어. 다시 오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 은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언제든지 다시 와. 한국은 언제나 너희들을 환영할 거야. 이곳에서의 경험은 우리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고 한국은 정말로 세계를 뻗어나가는 멋진 나라임을 실감하며 여행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어떠셨나요? 이렇게 한국에서 겪은 놀라운 순간들을 나눌 수 있어서 행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과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